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요약집과 같이 간다고 했죠? 예. 먼저, 지난번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과 다음 달에는 국토법하고 특히 이제 개발법, 정비법을 좀 심도 있게 좀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요약집으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병행할 테니까 항상 갖고 올 때 요약집만 딸라 가져오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갖고 오시되, 가능하면 이제 요약집 할 겁니다. 하다가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모자란 부분 있으면은 그때는 기본서를 보고 이렇게 병행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들어오세요. 자, 책을 한 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집. 항상 책에는요, 용어정의 꼭 나옵니다. 내가 꼭 강의하지 않더라도 용어정의 파트는 항상 나오니까. 자, 먼저 그러면 이론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책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법을 공부하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죠? 자, 행정계획 파트, 그죠? 행정계획. 뭐 지금은 뭐 행정정 체계니 뭐 법령 체계는 의미 없고 이제 아니까요. 하지만 행정계획을 공부하기 전에 행정체계를, 즉 행정계획이죠. 쉽게 말하면은 행정계획을 준비하면서 정리하면서 가야 맞죠? 그래서 공부가 되신 분들은 복습이니까 아 저렇구나 이해하시고, 혹시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요거는 요번에 마지막 강의일 거예요. 행정계획은. 자, 행정계획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가장 첫 번째 내용 중에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계획이니까. 이 행정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랬죠. 자, 첫 번째 뭐죠? 어떻게 구분되죠? 그렇죠. 구속적 계획. 구속적 행정계획인데 행정을 뺀 겁니다. 구속적 계획. 그 다음에 구속하지 않는 비구속적 계획. 그러니까 행정청과 우리 국민 간의 이원론적 관계죠, 그죠? 예. 광주시와 광주시민, 또는 여기가 무슨 구죠? 북구는 북구청과 구민의 관계, 나아가서는 국가와 국민이죠. 그러니까 이원론적입니다. 그럼 행정계획이다. 그럼 당연히 행정청이 만들겠죠, 그죠? 행정계획이니까. 그러니까 광주시민을 위해서 광주시에서, 국가를 위해서, 그죠? 국민을 위해서 국가에서 하듯이, 그러니까 모든 계획은 행정청에서 수립한다. 그러므로 항상 계획은 행정청이냐 국민이냐, 국민 뭐 개인 다 포함되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행정청이냐 국민이냐. 계획을 만드는 쪽이 관련성, 구속적이라는 말은 관련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가 법률적으로, 다시 말하면 학문적으로는 우리가 구속적이냐 아니면 여기다 안위를 비롯해서 비구속적인데, 형사소송 쪽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렇게 안 부르죠. 어떻게 부르죠? 불구속, 그래 부르죠. 근데 의미는 같습니다. 아시겠죠? 학문적으로는 비구속입니다. 이럴 때 구속은 뭔가 관련이 있다 그런 말이고, 비구속은 관련성이 없다 그 얘기죠. 하지만 행정청은 계획을 만드는 쪽이니까 어떠한 계획이든 다 관련이 있단 말이고, 하지만 국민과 관련이 있는 것이 구속적이라면 관련이 없는 것이 무슨 계획이다? 비구속적 계획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우리 국민과 관련이 있다. 있으면은 구속적 계획. 그죠? 구속적 계획. 우리 국민, 우리와 나랑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럼 뭐예요? 비구속적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는 항상 만드는 쪽이 내적이죠. 그래서 내 외적이다. 내적과 외적이 다 포함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둘 다, 그래서 양면적이다 이런 걸 씁니다.
그런 행정청과 국민은 구속하지 않는 비구속적 계획은 얘는 내적만 해당된다. 그 대내적이다. 또는 내부적이다. 그리고 하나만 해당한다. 그래서 일면적이다. 요렇게. 그리고 노랗게 쓴 부분은 우리가 학자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학문적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간혹 가다가 여기 내부적이다. 요런 말들은 우리가 간혹 지문에 등장했기 때문에 한번 크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 다 관련성이 있는 구속적 계획은, 특히 국민과 관련이 있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뭔가 국민과 어떤 소통 관계 있어가지고, 그죠? 이건 이렇게 하시오, 저건 저렇게 하시오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전문 용어로 말하면은 행정 처분의 성질이 있다. 그죠? 있다. 그러면 국민과 전혀 관계없는 비구속적 계획은 국민한테 처분을 내릴 이유가 없지요. 얘는 행정 처분이나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 힘이 없어, 힘이? 예? 왜 힘이 없어요? 오늘 즐거워야 될 날 아니에요, 오늘? 빨리 힘있게. 힘있게. 아, 어제 나 참 한숨 못 잤어요. 새벽 3시 났어, 3시에. 왜? 너무 기뻐서.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행정처분 성질이 있지만, 이런 얘기 많이 하면 안 돼요. 근데 강의 듣는 딴 동네 사람들은 나 욕한단 말이야. 자, 행정처분인데, 행정처분을 통해가지고 나한테 행정청으로부터 처분 내리는, 그렇게 따라했을 뿐인데, 피해 발생했다. 그러면 행정청을 상대로 뭐 한다고요? 그죠? 싸움을 제기한다. 그래서 행정쟁송의 제도가 있다. 행정쟁송. 이것이 크게 3단계로 나눠진다. 첫 번째가 뭐죠? 그렇죠. 나한테 처분해준 사람 너 때문이야 라고 직접 찾아간다. 이의신청. 신청. 근데 안 해줍니다. 이 사람 너 필요 없어. 너 윗사람 찾아간다. 직근 상급 관청. 너 윗대가리. 그죠? 이게 뭐죠? 행정심판. 여러분들 배운 것 중에 하나 있잖아요. 이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에 비행정청 시행자로부터의 행정심판은 누구한테? 그 사람보다 윗사람으로 바라보는 지정한 자에게. 원래 이게 윗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지정한 자가 너보다는 윗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왜? 비행정청은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잖아요. 다만 민간 시행자는 동의요건을 받는 게 있지만, 그러니까 비행정청 시행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행정심판 제기할 거야. 그럼 너한테 안 해. 너한테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이의신청이고 바로 지정한 자에게 한다. 그게 바로 너보다 윗사람을 지정한 사람으로 본 건다. 그 뜻이죠. 이해되시죠? 예, 행정심판. 행정심판에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법원 갑니다. 행정소송이죠. 3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민법상 개인과 개인끼리, 즉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라면 그때는 민사쟁송이고요. 민사소송이죠. 그죠? 그건 개인적 일이니까요. 하지만 얘는 나랑 관계 없으니까 행정쟁송이란만 거론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리고 행정처분 내릴 때에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 네가 알아서 해. 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주고 그때까지 해라. 하지 않으면은 해지된다. 하지 않으면은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효력이 있고 또 그렇죠. 동시에 실효가 있다. 그런데 얘는 없죠. 그죠? 얘는 효력이란 말도 안 나오고 또 실효라는 말도 안 나온다. 그 얘기야. 안 나온다. 그러면 이 계획은 크게 우리가 배우는 계획 중에서 구속적 계획은 딱 하나 있죠. 뭐가 있었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고 또 자 이쪽은 그렇죠. 광역 도시 계획이 있고 광역 도시 계획 하나 더 그렇죠.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다. 이 두 계획은
만들 때 약간 용어를 달리하지요. 도시군 관리 계획 만들 때에는 입안을 해서 뭐 해서요? 입안에서 결정을 받아요라는 표현 씁니다. 하지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은 어떻게 하죠? 얘는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아요. 이러한 표현 쓰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입안을 하는 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거나 의미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을 받는 거나 승인 도장 받는 거나 의미에는 차이가 없는데 굳이 왜 다르게 쓰고 있느냐? 구속지역 계획과 비구속지역 계획을 구분을 시켜주기 위해 쓴다 그 얘기죠.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하지만 이게 100% 맞는 거 아닙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딱 한 번 입안자가 나오기 때문에 100% 아니지만 큰 틀에서는 그렇다 그 얘기죠. 아시겠죠? 우리가 왜 우리가 준공검사다, 즉 건축법은 사용 승인 그러고 주택법은 사용 검사죠, 그죠? 국토법과 개발법은 준공검사지만 또 정비법은 준공인가라 그럽니다. 이건 뭡니까? 의미는 같잖아요. 근데 사용 승인 그러면 이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받았구나. 사용 검사 이 건물은 주택법이구나. 이렇게 법을 금방금방 구분을 시켜줄 줄 아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점이 뭐냐? 광역도시계획은 최소 몇 개 이상, 2개 이상 도시에 걸칠 때 만드는 계획이라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뭐예요? 오로지 1개 도시다. 공통점은 당장 지금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 발전 방향만 뭐라고요? 그렇죠. 얘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무슨 계획? 계략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이다. 그러니까 계획만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하지 않는다. 언젠가 하겠지만. 그런데 구조적 계획에는 뭐죠? 얘는 당장 지금 계획 수립해서 하려면은 토지 수용해야 됩니다. 그죠? 수용해서 그 계획대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 말이죠.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다. 그죠?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면 각 계획마다 공부할 때에 다 이미 정리가 됐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3가지 계획이 있어가지고 계획도 위계 질서가 있다. 그죠? 위아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가장 높은 계획 3개 중에 뭐가 있죠? 그렇죠. 광역도시계획 있죠. 광역도시계획. 그 밑에 도시군 그죠? 기본 계획 있고요. 맨 밑에 도시군 관리 계획 있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다. 물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지정이 있어야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렇죠? 이 내용은 전부 다 이제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자, 상위 계획은 항상 우리 군대 말로 그죠? 고차문 그죠? 흔한 말로 쫄다라는 말은요, 군대 갔다 와야 알거든요. 군대 간 사람은 쫄다라는 몰라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에 뭐가 된다고요? 지침.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지침이 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지침이 된다. 지침이 되고, 그러면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어떻다고요? 그렇죠. 부합. 또 적합, 또 들어맞아라. 다 같은 말인데. 자, 부합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이 서로 충돌하면 당연히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서로 다르면은 우리가 법률도 마찬가지잖아요. 법률도 그죠? 법률도 충돌하게 되면은 상위법이 우선한다. 따라합시다.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에 지침이 되고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이 서로 다르면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그죠? 이제는 뭐 요렇게 우리가 지분 뜨면 이제 틀리지 않겠지, 그죠? 예. 뭐 틀렸다. 그건 일부러 이제 틀린 겁니다, 그죠? 뭐 알고 틀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요 두 계획을 우리는 합해가지고 간단하게 말한다. 간단하게. 그죠? 두 계획에 아주 공통된 것만 쓰면 돼요. 뭐죠? 도시군 계획이다. 도시군 계획이다. 반대로 말하면 용어정의죠. 도시군 계획이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 도시군 계획에 대해서만 몇 년마다, 그죠? 5년마다 재검토가 있다. 또는 다른 말로 타당성 검토, 같은 말입니다. 재검토 또는 타당성 검토 같은 말이에요. 있고,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 규정이 없다. 그 이유는 딱 하나다. 왜? 광역도시계획이 없는 도시도 많습니다. 왜? 큰 틀에서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없이는 수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는데 뭐 재검토를 해. 그래서 그런 거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이다. 그렇죠? 종합계획이다.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부문별 계획 수립할 때 도시군 기본계획에 맞도록 하라. 아시겠죠? 그림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계획이, 자, 써볼게요. 모든 세 가지 계획의 최상위 계획이 뭐냐라고 물으면 무슨 계획이죠? 그건 국가계획이다. 국가계획이다. 밑에 있는 세 가지 계획은 국가계획에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당연하죠. 부합되어야 한다. 부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계획, 하위 계획이 있는 계획들은 상위 계획에 지침이 되지만 상위 계획에 있는 내용들을 뭐라고요? 하위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라. 그런 말도 있죠, 그죠? 반영하라. 그 얘기죠. 자, 여기 우리가 또 하나 정리하면은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해서 뭐 한다고요? 수립해서 승인받고 대신 몇 개 도시? 2개 이상 도시다. 그 뜻이고요. 도시군 기본계획도 수립해서 승인을 받는데 얘는 몇 개 도시에는 1개 도시라는 얘기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2개 있든 1개 있든 간에 무조건, 그죠? 걸쳐 있든 1개 아니든 구체적인 집행계획이라면 무조건 뭡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얘는 뭐예요? 입안을 해서 결정을 받는다. 그 말이죠. 받는다. 그리고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에 부합하는 게 맞지만 살다 보면 하다 보면은 부합하지, 그죠?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죠. 10개 중에서 다 부합하는데 한두 개가 부합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개 때문에 전부 다 무효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과하죠, 그죠? 그러니까 부합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는 대로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랬죠. 사유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부합되지 않는 그 부분만 취소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바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까지 얘기를 했다. 이것이 이제 행정계획의 위계 질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 보시고 나면 2페이지에 용어 정의 나오는데, 자, 처음이자 마지막 한번 쭉 읽어볼게요. 한번요. 물론 뒤에 중복되기 때문에 또 하겠지만, 용어의 정의,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 이 단어 중요하죠, 그죠?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거를 풀이하면은 광역도시계획이랑 먼저 광역계획권을 제정해 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도시군 계획은 맨 마지막에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그 얘기죠. 도시군 기본 계획이 뭐냐? 한 개의 도시 아니죠. 그러니까 한 개의 도시가 무조건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 나오면 돼요. 그죠?
한 개 도시니까요. 최소한 도시에서 안 나오잖아요. 국제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한 개 도시 안에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이 뭐가 돼요? 지침이 된다.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지침이 된다 그 말이에요.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의 지침 그 말이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앞으로 할 거니까요. 내용 6개 있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예. 그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특히 중요한 게 뭡니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안의 일부, 그죠? 항상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구역 지정할 때는요 전부를 하든 일부를 하든 관계없지만은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가 다 나와요. 임의적 지정이기 때문에 계획은 오로지 그렇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이거를 뭐 전부 짜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강조해도 매년마다 나와요. 매년마다. 어떨 때는 전부로 또 어떨 때는 또 둘 다 넣어. 전부 또는 일부 다 넣습니다. 하여튼 일부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기반시설은 54개 중에서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표 밑에 보니까 기반시설에 세분된 게 있죠. 3개 다 같이 시작.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요거는 별도로 또 세분됐다는 것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도시군계획시설 이거 뭡니까? 기반시설 중 뭐 중에서? 그렇죠. 기반시설 이거 중요합니다. 요거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설은 1번 자 2개 이상 도시에 걸친다 이게 중요하죠. 도로, 철도, 운하, 광장 등등이 있고요. 2번은 2개 이상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같이 와서 공동으로 이용한다. 항만, 공항 등등 있죠. 공동구는 알다시피 전기, 가스 등의 지하 매설물이고요. 특히 요거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요거죠. 도시군계획시설을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이고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이거를 빼버리고 기반시설을 딱 집어넣어버리면 또 틀려요. 그런 것들 나중에 요 파트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또 정리 쭉 하겠지만 여러분 기억납니까? 저를 봐요. 일단 기억만 나눠봐요. 제가 도시군관리계 내용을 딱 써주고 옆에 쫙 용어 정리 쓴 거 기억나죠? 그죠? 예. 그때 할 때 또 할 겁니다. 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사업은 몇 개 사업이죠? 3개 사업이죠. 국토법상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개발법상 개발사업, 정비법상 정비사업 3개 사업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계획 사업이다. 바로 공적 개발 사업이다. 얘네들은요 인가받는다. 그죠? 인가받는다.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도시개발사업도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하지만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죠. 공적개발사업은 인가받는다. 자 여기에서 반대급부로 나온 게 뭡니까? 사적개발사업은 허가받는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죠. 개발행위 허가.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가 가지고 다음에 행위할 때는 한 개 도시 안에 수장관 찾아가서 개발행위 허가 받아라. 단 도시군계획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얘는 허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가를 받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공공시설 읽어주시고 국가계획 특히 요거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요겁니다. 줄거세요. 도시군기본계획이든 도시군관리계획이든 둘 다 그죠? 아시겠죠? A든 B든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됐다. 도시군계획이 포함되든 아니면 도시군관리계획 간에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자, 용도지역 핵심 포인트 뭡니까? 마지막 실 뭡니까?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이게 이제 포인트죠. 넘깁니다. 용도지구는 핵심 포인트 뭡니까? 저를 보세요. 항상 용도지역이 먼저고 용도지구가 두 번째고 용도구역이 세 번째죠. 그죠? 그래서 내가 첫째, 둘째, 셋째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놓고 둘째 동생은 첫째가 없으면 둘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순서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용도지근 둘째는 먼저 태어난 용도 지역의 제한을 때로는 강화하거나 때로는 완화한다. 이 용도 지역을 빼버리고 용도 구역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셋째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용도 구역을 제한시켜? 이렇게 좀 연상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용도 구역은 셋째. 그러면 첫째, 둘째가 다 언급되겠죠.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나 완화하여 때로는 강화시키고, 그죠? 예. 너무 세면은 완화시키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용도 구역이 제일 센 겁니다. 행위 제한이. 그다음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이건 그렇죠. 예. 두 번째 줄을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그 정도가 중요하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바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정반대입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그죠? 서로 섞일 수 없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주상공에서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녹관농자 반대니까, 그죠? 그 표현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다. 그러므로 강화라면 얘는 완화다, 완화. 자, 세부적 내용은 또 앞으로 할 거니까요. 자, 설치 비용은 구역 파트에 나올 때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돈을 일정 부분 200제곱미터 초과할 때 신축, 증축 행위 등등 할 때 비용을 부담한다 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죠. 이렇게 해서 간단히 보고요. 앞으로 또 진도 나가면 또 나올 겁니다. 쌍가리 2번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이 뭐죠?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을 이제 용어했으니까 짧게 설명한 거죠. 1번 도시군계획은 바꾸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은 그 말이죠. 한계도시 특광 특시 특도 시군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요거죠. 여러분 줄 걸 필요 없습니다. 내가 까맣게 다 해놨어요. 토지의 이용, 개발 및 보존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다. 기본. 두 번째, 특광, 특시, 특도,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따라 무슨 계획? 부문별 계획은 일명 종합계획. 그걸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계획에? 도시군기본계획에. 도시군관리계획도 아니에요. 광역도시계획도 아니에요.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에 부합되게 해라. 3번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은 뭡니까?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 모든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그러니까 세 개 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과 다르면 상위계획인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미 이제 다 알겠죠? 그럼 5페이지 보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첫 번째 이제 광역계획권이죠. 자, 우리가 방금 설명했지만은 광역도시계획은 먼저 1. 선 광역계획권 지정해주면은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는 거꾸로 광역도시계획을 내가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수립권자가 지정권자 찾아가서 승인받는다 했죠. 그죠? 오늘은 좀 반대로 설명합니다. 자,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 개 이상 도시에 걸치는 거니까 무조건 한 개 도시 안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두 개 이상 도시에 걸칠 때가 이렇게 광역시하고 일반 전남하고 광주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광주 배제하고 전남 안에서만, 도 안에서만 두 개 이상 연결되는 도로 있을 겁니다. 요거 외에는 없어요. 맞죠? 그죠? 없잖아요. 또 서울로 말하면은
서울시와 경기도와 연결되는 도로가 있다면은 서울시 안에서만 그건 아니지. 그거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경기도 안에서만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도에 걸칠 때, 그죠? 시도에 걸칠 때, 또는 같은 도에 있을 때, 그 말이에요. 결국은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도에 걸친다. 자, 시도 걸친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알아서 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일단 단독하든 공동하든 간 일단은 시도에서 알아서 수립한다. 그런데 그냥 수립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광역계획권 지정은 여기서는 안 돼. 여기서 해. 뭔가 좀 어쩌면 좀 명령조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왜요? 거기는 보존해야 돼. 그럼 개발하면 안 돼. 분명히 시도보다는 분명히 한 끗발 높아야 됩니다. 같은 동료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시도에 걸칠 때는 당연히 시도보다 한 끗발 높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당연히 국장일 수밖에 없잖아요. 국장일 수밖에.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국장이다. 그러면 같은 도에 있다. 그러면 같은 도 안에는 시장하고 군이 있잖아. 시군이. 그죠? 전남에도 시군. 그러면 시장과 군수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고 그래. 그러면 재단대로 시장 군수가 지정하지 않겠죠. 내가 지정해서 내가 수립해 의미 없잖아요. 그러면 시군보다 한 끗발 윗사람 누굽니까? 그렇죠. 도지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반대로 이해도 되는 겁니다. 왜? 요거 두 개 외에는 연결되는 도로는 요거 외에는 없습니다. 왜? 광주시 안에서 수립할 때는 혼자 아니냐? 그건 도시군 기본계획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장과 도지사. 근데 간혹가다가 공부할 때 보면은 국장은까지 맞는데 여기다가 시를 붙여가지고 시도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시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시겠죠? 그러면 국장이 또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이 말은 뭡니까? 직접 지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지, 그죠? 자, 그 다음에 같은 레벨에 있거나 국장보다 아랫사람 또는 같은 행정청끼리 행정기관장들이 거꾸로 반대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달라고 뭐 한다고요? 요청을 하는 경우도 요청. 그건 요청이 왔을 때에 요청을 받아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요까지 첫 번째와 두 번째인데 이럴 때 지정할 때는요 무조건 이건 자유인 거죠. 자유니까 전부를 다 지정하든 뭐 일부는 건 자유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광주하고 옆에 있는 군하고 전부 다 지정해줘? 합당하면 지정할 것이고 안 돼. 일부만 해. 그러니까 얘는 전부 또는 일부. 이게 잠깐만, 이걸 먼저 합시다. 이게 먼저 위에가 맞겠네. 두 번째,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고, 방금 이제 요청을 받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는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어요. 그죠? 지정권자가 누구냐, 요청받아 가능하다, 전부 또는 일부 다 가능하다. 자, 방금 말한 네 번째, 요 네 번째는 아직까지 나온 적 없지만, 그래서 참고 삼아 알아두자. 이게 문제 나올 때는요, 광역계획권이 단독 문제 나오진 않아요. 광역도시계획을 물어볼 때에 지문 한두 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한두 개. 말 하나, 아니면 두 개 나와요. 나올 때.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절차. 한마디로 의, 심, 지, 통, 그러죠. 절심. 그러니까 먼저 지정할 때 그래서 일방적이긴 할지라도 그 직접 할 때 그 지자체 장들의 의견 들어보자. 그럼 뭐든지 얘기했잖아요. 공법은 항상 마지막 결정하기 전에, 지정하기 전에, 허가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제안하기 전에 항상 걸친다. 뭘 걸치죠? 심의. 협의는 심의하기 전에 협의는 거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심의는 무조건 거칩니다. 그러니까 의견 듣고 그래 알았어 지정 아니죠. 뭡니까? 일단은 심의 거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알잖아요. 여기 국장일 때는 뭡니까? 중앙 도계일 것이고,
만약에 도라면은 도 안에 있는 지방 도급이 심히 거치죠. 심히 거쳐서 지정한다. 또는 말했지만 변경도 항상 그래요. 변경도 또한 같다 하시겠죠. 지정할 때도 또는 지정된 이후 변경할 때도 항상 따라갑니다. 지정이 되면은 뭐 한다고요? 끝났다라고 이제 반대로 이제 돌려주는 겁니다. 통보하는 얘기죠. 그래서 의심지통의 단어 알고 있으면은 내용은 쉽다는 얘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심지통. 자, 책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아주 줄여 나온 겁니다. 같이 봐도 돼요. 먼저 지정권자 기업 국장, 그죠? 시도 거칠 때, 니은 도지사 같은 도였을 때, 지정 목적, 그죠? 당연히 체계적 정비는 당연한 것이고요.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 구역. 밑에 박스 절차입니다. 나오죠, 그죠? 첫 번째는 요청, 그죠? 요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방금 말했죠, 그죠? 요거 의심지통을 제가 설명한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상가 2번. 그런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습니다. 이게 선지정 후 계획이죠, 그죠? 계획이죠. 그러니까 또 나오잖아, 용어 정의. 아까 했지만 또 보는 겁니다. 지정된 광역계획권. 그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내가 설명했지만은 광역계획권을 빼버리고 이렇게 나온 때가 있어요. 다음 중 용어 정의의 설명 중 옳은 것 틀린 할 때, 자, 잘 들어보세요. 광역 도시 계획이랑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의 광역 계획은 빼버리고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라고 나오면은요, 뭔가 광역 계획이 빠지긴 빠졌는데 뭔가 또 맞는 것처럼 보이는, 혼자 그냥 법 만들고 폐지하고 다 한다는 얘기죠. 일단은 배운 데에서 배운 내용들 한다면은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헷갈려요. 자,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의 하면 안 됩니다. 왜?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안 돼 있는 특광 등도 있거든요. 이 말뜻은 그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라면 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아니죠. 틀린 겁니다. 뭐라고요? 광역계획권. 하여튼 광역계획권자가 빠지면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그 말 끝. 이젠 좀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왜 저 인간 소리 지르지? 중요하다 그 얘기 중요하다. 자, 이제 우리 공부했던 거 정리합니다. 2번 법적 성격 일반 사인은 개인은 크게 국민은 그 말이에요. 구속하지 못하고 행정청 내부만을 내부적이다. 대내적 그 말이잖아. 내부만을 구속하는 뭐라고요? 비구속적 계획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줄이면은 행정쟁송 X 그 말이죠. 내용은 광역도시계획이니까 광역자가 다 들어가죠. 광역 리얼만 동그라미 한번 체크만 외우지 마시고요. 리얼 뭐라고요? 경관계획 네 글자입니다. 경관계획에, 왜냐면은 도시군 기본계획 보면은요, 계획자 없이 경관애가 있어요. 일단은 구분을 하나 정도 이제 시켜주자 그 얘기죠. 경관계획까지만. 나머지 전부 다 광역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4번에 수립 또는 변경 절차는 또 저를 같이 해야 되겠죠. 자, 저를 봐요. 자, 먼저 광역도시계획은 첫 번째, 자, 수립권자가 누구고, 그죠? 또 누굽니까? 승인권자가 누구냐?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에서 수립권자, 승인권자 공부 이후에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 계획이 만들어지는가를 공부하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거의 50%는 똑같다는 얘기죠. 왜? 내용만 다르고 절차와 관련된 건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정리가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광역계획권은 지정할 때 둘 이상 시도에 걸칠 때에는 일단은 국장이 지정한다. 그럼 수립은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가 수립하는데 분명히 단독으로는 어렵겠다. 그렇죠? 예. 만약에 광주시장과 담양군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같은 레벨인 광주시장하고 전남지사는 하겠죠. 그 서로 각자가
내가 할래라고 한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수립 못합니다. 그렇죠? 싸우지 말고 같이 해라 할 때 하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상 뭡니까? 시도지사 공동이요. 공동입니다. 수립하고 그러면 자 바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준 사람 찾아가서 승인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랑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랑 같은 인물이다. 그 얘기죠. 누구죠? 국장 찾아가서 승인 받는다. 이럴 때 조건이 있죠. 예. 자, 수립했습니다. 했는데 5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도 국장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라고 해달라 해가지고 내가 어렵게 신경 써서 내가 지어줬는데 이놈 5년이나 10년이나 가도 신청하지 않네. 그 의미 없죠, 그죠? 그래서 연도를 딱 정해줬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몇 번? 3, 맞아요. 맞는데 몇 번 하면 3번. 아시겠죠? 3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요번에 선거를 3번 말고. 아시겠죠? 3년. 자, 3년. 그러니까 3년 이내는, 자, 잘 보세요. 3년 이내에 승인을 받는 거예요. 승인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법은요, 모든 법률 다 똑같습니다. 어떤 기간 내에 신청하고 하는 것이지, 아직 연도는 다르겠지만 그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지 승인을 받거나 인가를 받거나 받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3년 내에 신청만 하면 돼요. 네, 물어볼게요. 그러면 3년 내에 신청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광역계획권은 3년 되는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OX. O 아니면 X지 그러면. 왜 X예요? 나 시끄러. 그렇지. 틀렸으면 긴장해가지고 그죠? 예, 맞아요. 방금 말한 내용 지문이 과거에 출제가 되었던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럴싸하잖아요. 틀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간 내용을 불문하고 비우수적 계획은 그냥 이거 있잖아요. 여기 효력 없어요. 또 뭐도 없습니까? 효력 없어요. 그냥 이런 말 단어 자체가 틀리는 겁니다. 근데 공부할 때 열심히 했는데 지문 나오면 저게 기억이 안 나.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정확한 표현은 뭡니까?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승인권자가 수립을 한다. 이게 원칙이죠. 원칙. 그죠? 반드시 하는 겁니다. 할 수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같은 도에, 전남에, 경기도에, 전북에, 뭐 충북에. 그러면 시장 군수가 수립하기 때문에 누가 지정한다고요? 도지사가.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시장 군수가 어떻게? 당연히 공동으로 수립한다. 그리고 똑같이 얘는 누구 찾아가서 승인받는다? 그렇죠. 도지사 찾아가서 승인받는데 연도 똑같죠? 몇 년 내? 3년 이내에는 신청하라. 저를 보세요. 이것이 3년 이내에 신청했다면 공동이기 때문에 자, 뭐가 전제가 되죠? 협의가 됐다 안 됐다? 그죠? 협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협의가 안 될 때 있어요. 안 될 때. 안 돼. 공동해도 여러 이견 차이. 그죠?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흡전 얘기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서로 다르거나 하면 서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3년 이내가 아니라 그때는 승인권자에게 승인 신청 못하니까 이러다가 3년 넘어가겠어. 그 전에 승인권자한테 조정 신청한다. 그 말 나오는 겁니다. 설명 다 한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세 번째. 방금 얘기처럼 3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승인권자가 수립한다. 그러니까 국장도 수립을 하는 경우 있구나. 시도지사가 3년 내 신청이 없으면. 그렇죠? 하나 더 추가한다면 무슨 계획? 국가계획일 때는 국장의 수립을 반드시 하는 겁니다. 얘는 의무적이에요. 네 번째. 그러면 마찬가지다. 그죠? 얘도 그죠? 예. 시장군수가 3년 내 신청이 없으면은 그때 누가? 도지사가 수립을 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3년 내 신청이 없을 때입니다. 자, 요까지가, 요 네 가지가 뭐라고요? 1. 원칙이다. 가능하면 원칙은 하여야 한다.
반드시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외가 있다는 얘기는 예외. 어떤 경우냐? 수립권자랑 승인권자랑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 도지사랑 누구랑? 국장이랑 수립을 얘는 할 수 있다. 또 있죠. 여섯 번째, 누굽니까? 시장 군수랑 누구랑 또? 그렇죠. 도지사랑 공동으로 수립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6번 때문에 나온 것이 7번입니다. 요것은 이제 우리 요약집은 돼 있지만 기본서에는 이게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장 군수가 도한테 같이 합시다. 그래, 같이 하자. 또 하나 있습니다. 나 빠질게. 빠질 테니까 지사 당신이 혼자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때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그때는 뭡니까?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잘 보세요. 요거랑 요건 일단 적어놓고 봅시다. 얘는 뭐라고요? 예외예요. 얘하고는 엄연히 다 다릅니다. 아시겠죠? 얘는 뭡니까?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하지 않고 나 빠질 테니까 이왕 하는 거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달라고 요청 시에 받아들일 때 단독이죠. 얘는 뭐죠? 시장군수가 3년 내에 신청하지 않을 때는 얘는 반드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걸 딱 구분시켜줘야 돼요. 얘랑 달라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됐죠? 자, 요까지가 있는 내용은 먼저 뒤에 있기 때문에 자, 앞에 먼저 하고 합시다. 자, 요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수립권자 수립해서 승인권자에게 승인 신청했습니다. 했죠? 국장, 도지사 했습니다. 그러면 수립권자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느냐. 여기다가 도로 설치해도 괜찮은 땅인가? 습지는 아닌가? 과거에 혹시나 쓰레기 매립장 아니었나? 당연히 조사 측량해야 되겠죠. 그죠? 반드시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의무적이에요. 그죠? 하여야 한다. 체계적으로 하여야 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플러스 알파에서 예외적으로 자료 제출 요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이왕이면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청장 시정 어떻게 하러? 당연히 지적공간 내지는 거기 의뢰하겠죠. 일단은 합니다. 그 내용이 있잖아요. 기업, 가, 나, 그죠? 예, 두 개. 그 다음에 요 과정이 끝나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 할 겁니다. 뭔가 나와가지고 청량하고 하는데 앞으로 뭐 하려는 거야? 궁금합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되면 뭐 열어요? 공청회. 이 공청회는요, 비구속적 계획만 여는 것이지 도시군 관리기획은 공청회가 없어요. 직접 듣는 것이죠. 공람 절차, 공고 열람 과정 듣는 것이죠. 공청회겠지. 얘도 반드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근데 하긴 하는데 주민의 얘기만 들어가고 안 됩니다. 주민의 의견도 주민의 얘기는 그냥 실질적인 실생활 얘기지 전문적인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건 나가는 것이고 플러스 뭐까지? 관계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라. 그래서 두 개이고 들어란 얘기죠. 그럴 때 공청회 개최할 때에 오늘 연락 왔습니다. 내일 오라고. 어떻게 가냐고. 주로 시골인데 얼마 전에 최소 14일 전에는 최소 한 번 이상 공고해라. 보통 한 번만 해요. 한 번만 해. 자, 그 다음에 물론 공청회 개최 14일 전이고요. 그리고 두 개 이상 도시에 걸쳐 있습니다. 여기 광주하고 담양군만 연결한다면야 아직 별 문제 없는데 연결하기 굉장히 멀어. 순천 지나 막 멀어. 이럴 때 저 멀리 있는 사람 보고 광주로 하면 오겠냐고. 그러니까 너무나 광범위하면은 구분 개최할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나와서 사회 봅니다. 광주시장이 여기 와갖고 사회 보겠습니까? 당연히 담당 공무원을 지명해서 네가 주재하겠지, 그죠? 예. 그러니까 사회 볼 사람을 뭐 한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지명한다. 주재할 자를 지명한다. 이런 것들은요 시험에 거론된다기보다도 큰 틀에서 의미만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청을 거쳐서 이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중요해요. 요거 중요해요. 또 10살 전, 요 정도로 중요해요. 거치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지방의회 의견을 넣는다. 지방의회다. 어디 가도요, 하여튼, 시가 있으면, 광주시가 있으면, 광주시와 광주시 의회, 서울시 의회, 경기도면 경기도 의회, 같은 동급. 그러니까 의회 거치지 않으면 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요? 지방의회는 일단 큰 틀에서는 두 명이니까, 먼저 뭡니까? 첫 번째, 시도의회. 두 번째, 시군의회. 그런데 세 번째, 의회와 별도로 여기, 자, 도지사, 경기도 안에, 전남 안에 수많은 시와 군이 있어요. 도지사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모르면은 콜 시켜서 와서 얘기 듣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의 의견도 의회 별도로 듣는다는 것. 시장 군수 의견. 요거죠. 요것이 지방의회 의견 거칠 때에 같이 듣는 것이고요. 이때 지방의 의견. 그죠? 날짜 규정해 주지 않으면은요, 언제 실지를 몰라. 얼마 이내에? 30일 내에. 요 과정 거쳐가지고 수립권자가 일단 수립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공지수. 그러니까 기공지는 누가 한다고요? 수립권자가 한다. 단독으로 하든 공동하든 간에 일단은 수립권자가 기공지한다. 수립한 다음에 승인권자에게 신청하게 되면 신청하는 자가 승인권자가 신청받아서 알아서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뭘 거친다? 심의 거친대. 하지만 심의 거치기 전에 협의까지 거친다. 그래서 협의 거치고 심의를 거치는데, 요거는 내가 말로 할게요. 국장이 할 때는요, 국장은 중앙정부니까 중앙에 있는 관련된 같은 레벨급의 장관, 즉 행정기관장들과 협의하고 협의가 되면 중앙에 있는 중앙도계위 심의를 거쳐서 심의가 통과되면 승인 도장 찍어준다. 도지사, 지방에 있습니다. 그럼 관계행정기관장이 지방에만 있냐고. 그죠? 지방이든, 그러니까 지방, 중앙 가리지 말고, 또 심지어 국장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방, 중앙, 국장 포함해서 관련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찾아가서 협의해라. 그래서 얘는 지방장 버치고 관계 행정기관장. 아시겠죠? 모든 사람 막내에서 다 하라. 국장 포함해서. 협의가 되면 도계위는 지방마다 있습니다. 있어요. 주로 이제 지방일 때는 주로 이제 대학 교수들이 많이 하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지방 도계위 심의 거쳐서 통과되면 승인도장 찍어주고, 자, 이럴 때 협의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얼마 이내 얘도 30일 이내입니다. 승인도장 찍어주면 같이 협의한 사람한테도 한부도 돌려주고요. 최종적으로 수립권자에게도 한부를 각각 뭐 한다고요? 송부하고요. 송부받은 누구? 수립권자가 그 내용을 이제 공고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계획을 끝내는데, 이럴 때 공청회 거치면서 한번 궁금한 사람들 있을 거란 얘기죠. 한번 와서 봐라. 그래서 항상 아무 때나 열람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주면 그 안에는 누구든지 가서 열람시키는데, 이때 열람 기간 규정은 최소 얼마 이상 하라? 30일 이상 하라. 보통요 30일 딱 합니다. 그냥 이거 딱 지나가면 이제 안 보여요. 30일 이상은 열람을 시켜야 된다. 이것이 전체적인 틀이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기공지수, 협심승공. 그러니까 기공지는 수립권자가, 협심은 승인권자가, 공고는 맨 마지막에 누가 한다고요? 수립권자가.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기공지수, 협심승공. 그렇죠. 처음 할 때는 어려워도 이제는 반복했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절차를 외우는 것이, 좀 외운다기보다도 좀 우리 같이 소리 내면서 따라하면 자동적으로 외워지게 됩니다.
이게 어려우면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런 다음에 살을 붙이는 작업을 조금 해주면 돼요. 근데 이걸 안 해놓고 이것만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할 도리는 하고 난 다음에 해보니까 어려워. 그럼 내가 불러다가 이제 좀 뭐 체크해 줄 수 있는데 하라는 건 한 개도 안 하고 어려워요 하면 안 되는 얘기죠. 마지막 한 번 더 다 같이 시작. 기공지수 협심 승공. 마지막 시작. 기공지수 협심 승공. 자, 그 책에 보시면 그 이제 공청회 나오고요. 공청회 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뭐라고요? 반드시 반영을 해야 한다. 의무적이죠. 그 다음에 넘기세요. 뭐 리을 지방의회, 리을 수립, 미음 협의 및 심의, 그쵸? 다 했죠, 그죠? 가, 나 다 했고요. 승인 마찬가지입니다. 가하고 나. 특히 거기 승인의 나 보시면은 그 조그맣게 나온 게 있었죠.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는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당연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인이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 공고 열람입니다. 자, 5번에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저를 봐요. 이거는 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공동으로 협의가 됐으니까 3년 이내에 신청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냐 그 얘기죠. 이때는 승인권자한테 누구한테? 승인권자한테 조정해달라고 조정 신청한다. 이때 신청할 때 단독으로 찾아가든 공동으로 같이 가든 그건 자유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국장 찾아가서 신청하고 똑같이 요거는 승인 신청, 얘는 조정 신청입니다. 그죠? 두 번째, 시장, 군수는 누구 찾아가서? 도지사 찾아가서 신청한다. 이럴 때 마찬가지로 조정도 얘는 협의 없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조정하고요. 똑같죠? 다 심의를 거쳐서 조정한다는 얘기죠. 이럴 때 자, 공동으로 같이 갔다면은요, 그 자리에서 얘기 들으면은 얼마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문제는 뭐죠? 조정 신청 자체는 단독이든 공동 관계 없지만 특히 단독으로 왔을 때는 다 냅두고 꼴랑 혼자 왔네. 그건 너 얘기만 듣고 어떻게 내가 판단하냐 그 얘기죠. 조정이 안 되겠죠. 그래, 가라. 다시 협의해라. 네 얘기만 듣고 결정 못 하겠다. 그래서 협의하라고 다시 권고하고요. 이마저 안 되면은 그때는 뭐예요? 직접 조정한다. 마찬가지 똑같죠? 이 말이만 조정한다. 당연히 이제 심의를 거쳐 하는 거는 당연하죠. 이렇게. 요 내용이 이제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바로 그 내용입니다. 리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조정 결과, 그러니까 승인 신청하기 전에 조정했다면 그 결과를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뭐라고요? 반영을 하야 그 얘기죠. 6번 광역도시계획협의회. 저를 봐요. 협의회라는 말은 말뜻이 단독으로 혼자 있을 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단어가 공동일 때다 그 뜻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을 뭐 할 때? 공동으로 할 때 그 얘기죠. 그러니까 단독이라는 말 자체는 어울리지 않아요. 이걸 단독으로 바꿔낼 때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맞잖아. 단독이다. 혼자인데 혼자가 무슨 협의를 해. 그러니까 말 자체가 그렇죠? 어울리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당연히 얘는 뭡니까? 이 공동으로밖에 안 되는 공동. 이 말이 이 말. 공동할 때는 맨 끝에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독일 때가 아닙니다. 7번의 기억 기준. 이제 재미없죠, 그죠? 딴 데도 그래. 지금은 기준하면 극장. 지금은 별로 이렇게 재미있게 안 하더라고. 다시 한번 기준. 어이구. 자, 니은 보세요. 니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뭐라고요? 포괄적이요. 또 뭡니까? 개략적으로 수립하도 하때까지인데 오늘 뒤에 거 죽으세요. 특정 부문 위주. 그러니까 저를 봐요. 전체적으로는 포괄적이에요. 전체적으로는 개략적이지만 어느 특정한 부분이 정했다면은 그 부분만큼은 자세하게 하라 그래요. 자세하게 그 뜻입니다. 특정 부분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이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의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뭡니까? 요것만 구체적,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특정 부분 위주로만 나올 때 얘기입니다. 이름을 안 넣으면은, 이름을 넣으면 안 돼. 아시겠죠? 예. 그것만 하나 더 추가해서 설명했습니다.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